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지로 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선대위 주요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다한 앵커. 오늘 대선 전국을 달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호감 대선을 사과하고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보고 오시죠. 그 당과 또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국민이 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하여튼 한국 정치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편 양자 TV 토론도 관심이었는데요.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간은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양자 토론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방송 3사 측은 대선 후보 4명에게 오는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토론회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42일 앞두고 대선 전국을 달군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9.8%, 심상정 후보가 3.9%를 기록했는데요. 최영두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조사를 보면은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는 좀 단일화 불필요론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 당위 명제는 아주 당위로 남아 있고요. 네. 이게 물리학에 보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만유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큰 정당 또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더 높은 정당으로 그 무게 중심이 쏠리게 있다고 봅니다. 뭐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크고 또 정권 교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리얼미터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가 꾸준히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온 경향이 있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지난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네. 20대 청년 남성들의 지지가 큰 폭으로 올라서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그 이유는 쉽게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그것이 20대 남성들 모두가 소망하는 바인지 잘 모르겠고 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휘를 해서 벌이는 어떤 젊은 감각의 홍보 이런 건 주요했다고 보고 저희도 그건 무척 배우고 싶은 그런 대목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보의 어떤 감각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뛰어오르는가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때로는 조사에 따라서 튄다고 그러죠. 좀 이렇게 특정 집단이 과대 포집된다든지 해서
조사가 좀 튀는 경향도 나오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연일 또 민주당에서 쇄신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서 다음 주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진의원께 좀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이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쇄신안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공천 그리고 신속한 제명, 국민 내각 그리고 네거티브 중단. 3040 장관 기용 정리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자성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들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네.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안일했고 또 때로는 내로남불 아니냐 그래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들었는데 그런 점들을 확실하게 털어내야 될 당의 쇄신 과제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저희들의 안일했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저희들 당헌에 비추어 보면 꼭 공천하지 않아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보궐선거를 발생시켰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것도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공천 부분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국민 그 내각 카드 요걸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 안철수 후보랑 또 김동연 등 제3지대와 연합도 좀 점쳐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선거 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집권한 이후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정말 적임이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아서 임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책임 총리제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예. 그동안에도 많았는데 네. 그렇게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회 추천을 받아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은 책임 총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통합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구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젊은 국민 내각을 위해서 3040 장관들을 적극 기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 당이야 뭐 30대 당 대표가 벌써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우리 정당 사상 정말 참 김대중 너무 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없던 일입니다. 그때도 뭐 40대 주자들이었지 네. 30대가 큰 정당에서 당 대표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3040을 위한 또 2030을 위한 그런 충분한 구상과 배려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이즘 청와대가 하는 방식을 보면 갑자기 이제 청년 한다면서 청년 보좌관을 갑자기 임명을 합니다. 네. 또 우리는 다 토론 배틀로 해요. 공정하게 합니다. 그 실력을 검증하고 그 일정한 인적 풀에서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서로 정말 실력을 보여주가면서 그래서 공정한 어떤 룰을 통해서 사람을 발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30대, 40대, 2030 다 발탁을 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불평등의 세대 구조, 지금 586이 다 독점하고 있는 구조, 정치적 뭐 민주당에 특히 이제 많습니다만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사실은 IMF 위기 때 우리가 좀 근본적인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당시 노총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받는 대신에 파견직을 정도로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대신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컨트롤을 했다면은 이렇게 586들이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철밥그릇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로 586들이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젊은 피 수혈 때 그 혜택을 많이 봤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3선, 4선, 5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586 세대의 그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의 세대, 이건 사실 출판계나 학계에서는 이미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 유연성과 또 사회 안전망의 강해 그리고 정말 공정한 기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오히려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회 윤리특위가 내일 이제 윤미향 그리고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불참을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좀 예상하면 될까요?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되어서 제명안을 논의한다고 해도 뭐 한 번의 회의로 결정되는 네네. 것은 아니고 이미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해서 국회에 넘겨준 것이기 네. 때문에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상정해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 윤리특위가 열리면 상정하고 대체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뭐 서두를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국민의힘이 불참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서두를 게 아니고 우리 이미 많이 늦었죠. 국회 절차가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권고가 온 만큼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거 민주당이 사실 자구자당의 지금 문제점을 정말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업참마속 같은 소리 해가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선의 자당의 그 문제점부터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경우가 좀 다릅니다. 박특검 의원 문제도 지금 윤리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청난 문제였다면 수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앞에 윤미향, 이상직 의원은 지금 이제 항소심까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윤미향 의원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 사회적 지탄과 함께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사안이 다르고 그런데 뭐 저희들은 저희 당대로 아주 엄격한 윤리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민주당이 변화하겠다면서 스스로 쇄신을 내면서 정말 업참마속 비슷한 모습으로 하려고 해놓고 남의 당 이야기를 끄집어들인다는 것은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에 민주당부터 하기로 했다면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또 철저한 윤리 기준으로 할 겁니다. 무공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종로 등 3개 지역구에 이제 재보궐 무공천을 선언을 했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서초가 그리고 대구 중남구 여기에는 규칙 사유가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동참을 하실 예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초갑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 같았으면 물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정치 사상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 당사자 일도 아니고 정말 당사자가 그걸 무슨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KDI가 그런 걸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정말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했던 네. 의원으로서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난 엄청난 용단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생각하고 대구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보여줬다면 스스로 진정성을 입증해야지 그 같이 그럼 이렇게 했다가 그럼 다시 공천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 말도 정말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를 저희들이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이미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만 맡겨두기가 좀 어려운 게 전복민 의원 슬그머니 복당시키고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대위에 중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지탄이 있으니까 그건 또 슬그머니 또 취소를 했죠.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국민의힘의 작용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의 진정성부터 보여주시면은 이미 우리 자정당이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3분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 윤리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사정도 감안될 것이고 뭐 윤미향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의 사정도 감안되어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회피할 일이 아니죠. 또 무공천 문제도 뭐 국민의힘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판단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공천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1수도이고 또 제2의 도시의 단체장을 보궐로 뽑는 선거인데 그걸 차마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적 판단 때문에 공천을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도 받았고 또 선거 결과도 좋지 않았죠. 그것과는 좀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스스로가 정했던 원칙을 훼손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을 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의 충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곽상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야가 공히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 보기에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거는 확실히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걸로 해서 정말 민주당이 더 큰 그 참 오히려 반사되는 그런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만한 일로 사실 그렇게 의원직을 사퇴한 것 자체가 새로운 그 주목을 받았던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윤희숙 의원의 결단을 통해서 의원직을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러면 그 공천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당이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에서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결단의 진정성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실 때 네.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선택할 그럼 문제다. 우리 당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고 우리 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누가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뭐 국민도 그렇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윤희숙 의원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말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처리를 한 것인데 그 때문에 서초 구민들은 공연한 보궐선거를 맞아야만 한 것 아닙니까? 서초구의 구민들과 유권자에게는 도리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이 말렸는데도 본인이 사퇴한 걸 우리 당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당에서 결국에는 그건 결정하고 사실 우리 당이 판단하는 문제고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책임질 기대에 문제다. 어긋나지 않게 할 이렇게 겁니다. 좀 정리를 네. 하겠고요. 그 86 용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일단은 좀 깃발을 들었습니다만 좀 연쇄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당내에서도 약간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치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다분히 결정하기가. 개인적인 네. 결단의 그러니까요. 문제죠. 누가 강요한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당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해서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뭐 당헌이나 당규로 제도화한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선거법으로 네. 제도화한다든지 해서 아예 당의 쇄신과 인적 쇄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각 개인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그런 용단을 내려준다면 당의 쇄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강요할 문제는 수는 아니기 없죠. 때문에 제도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민주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한 번쯤 같이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주 의원의 경우에는 뭐 3선 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어떤 활류, 정치의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86세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조적인 문제, 아까 서강대 이철선 교수 같은 분이 이미 책으로도 하고 화제를 모았던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이런 지금 세대 간의 큰 기회의 불평등을 낳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 우리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정부 내각이나 관료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아마도 연령으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네. 그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연령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586 그러는 것은 아마 그 연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정치인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바를 정치적 개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586 정치인들이 그들이 정치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감당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연령의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586이 최현님 누렸던 말씀까지 듣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586이 누렸던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정말 성장기였습니다. 일자리도 많았고 정치적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정치적 기회도 드뭅니다.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좀 평등,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저도 지역구에서 586입니다. 삼선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로 좀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면서요. 오늘 캠프2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